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그날, 그녀는 베이지색 캐디복을 곱게 여민 채 햇살 아래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순간은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죠. 어머, 너 혹시 몇백만 원은 좋게 넘는 명품 골프웨어로 온몸을 휘감은 여인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외쳤습니다. 이게 누구야? 한영자 맞지?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마치 골프장 전체를 울리는 사이렌처럼 퍼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단번에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엔 동정도 존중도 없었습니다. 설마 너 여기서 캐디로 일하는 거야? 어머, 아는 사이세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영문대 간다고 잘난 척 하더니 결국 캐디 하고 있네요. 그녀가 쌓아온 시간도 흘린 땀도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겐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우월감과 멸시만이 일렁이고 있었고 그녀의 삶은 단지 입고 있는 유니폼 하나로 판단되었죠. 역시 피는 못 속이지. 네 아빠가 우리 집에서 시중 들더니 딸도 똑같이 남 시중 드는 일 하고 있네.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아니, 오래도록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찔러버리고 말았죠.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성북동의 조용한 골목 끝, 돌담을 따라 걷다 보면 잔잔한 국물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작은 정원과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 그리고 빛바랜 벤치 하나가 보였죠. 태양그룹 회장 이정수의 저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엔 오랜 시간 쌓인 정성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남편 이경훈과 그의 아내 한영자, 그리고 회장인 시아버지까지 세 사람이 소파에 편안하게 자리했습니다. 영자야, 내가 오늘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욱 진중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늘 그렇듯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경청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는 언제나 며느리로서의 예의를 잊지 않았죠. 골프장 경영권을 너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회장의 말에 한영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경훈도 아내를 바라보며 격려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죠. 사실 이 제안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오랫동안 한영자의 인품을 지켜보면서 그녀에게 더 큰 역할을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태양그룹은 한영자가 시집왔을 때만 해도 작은 중소기업에 불과했습니다. 회장과 남편 이경훈이 밤낮 없이 일하며 피와 땀으로 일궈낸 회사였죠. 그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낸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겸손하고 검소한 생활을 몸에 익혔습니다. 아버님, 제가 과연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 말고도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한영자의 겸손한 대답에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그가 한영자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였죠. 회사가 커진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다른 재벌가 며느리들과는 달리 한영자는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늘 낮은 자세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너만큼 적임자가 없어. 너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우리도 힘든 시절을 함께 겪었잖아. 그 경험이 오히려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 되었어. 회장의 말에 한영자는 어린 시절과 시집 초기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남의 집 기사로 일하며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 그리고 태양그룹이 작은 회사였을 때
온 가족이 함께 고생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그녀를 만든 것이었죠. 실제로 한영자는 시집 온 후에도 한 번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남을 무시하거나 거만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도 항상 고마움을 표현했고 집안 직원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했죠. 이런 모습이 회장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믿어주시니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영자의 대답에 회장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남편 이경훈도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격려의 말을 건넸죠. 여보, 당신이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많이 도와줄게. 며칠 후 한영자는 가족들을 거실로 모아놓고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려고 합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죠. 남편 이경우는 회사 서류를 보다가 손을 멈췄고 아이들도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경영자인데 왜 캐디를? 남편 이경훈의 당황스러운 목소리에 한영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경영을 할 수 있잖아요.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고객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직접 체험해 보려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혹시 누군가 당신을 알아보면? 이경훈의 걱정에 한영자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캐디로 일하는 동안 골프장 직원들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게 진행하려 해요. 그냥 새로운 캐디로만 생각할 거예요. 한영자는 이미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골프장 직원들에게는 자신의 정체를 절대 밝히지 않을 생각이었죠. 그래야만 진짜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있어요. 어떤 일이든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진짜를 알 수 있다는 것을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기사로 일하며 겪었던 어려움들, 그때 보고 느꼈던 것들이 지금의 한영자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아래 사람들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죠. 아무도 제가 부회장 부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오히려 더 솔직한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한영자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가족들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영자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제대로 된 경영을 하려면 밑바닥부터 알아야 해요. 우리가 회사 키울 때도 그랬잖아요. 책상 위에서만 하는 경영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가족들도 그의 뜻을 이해하고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영자는 정식 캐디 교육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체력 훈련, 골프 규칙 암기, 고객 응대 매뉴얼 학습까지 다른 교육생들과 똑같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었지만 힘든 시절의 경험이 그녀에게 인내심을 주었습니다. 교육 담당자도 한영자를 그저 열심히 하는 중년 여성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한영자가 다른 교육생들보다 더 열심히 메모하고 질문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죠.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감추고 진정으로 배우려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이런 분이 있어야 우리 골프장이 더 좋아지죠. 교육 담당자의 격려에 한영자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드디어 기나긴 교육 과정을 마친 한영자는 베이지색 캐디복을 입고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밝고 당당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를 이끌고 있었죠. 자, 이제 시작이야. 한영자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골프장 직원 출입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영자가 캐디로 일하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골프장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익숙해졌죠. 다른 캐디들과 함께 코스를 청소하고 카트를 점검하며 고객 응대 방법을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한영자가 태양그룹 며느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캐디 팀장 김 과장이 아침 조회에서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VIP 라운딩 예약이 잡혔거든요. 사교 모임 부인들이 부부 동반으로 오시는데 남편분들은 회사 일로 늦어서 부인들이 먼저 라운딩 하신답니다. 한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고객들을 응대하면서 부유한 층의 라운딩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몸소 체험했거든요. 특히 부인들의 모임은 더욱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영자 씨, 오늘 당신이 메인 캐디로 들어가세요. 실력이 좋아서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팀장의 지시에 한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VIP 고객을 담당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웠지만 이런 경험이야말로 자신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골프장 입구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부인들의 모습은 마치 패션쇼를 연상케 했죠. 몇백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은 골프웨어, 명품 가방, 반짝이는 액세서리들로 온몸을 치장한 그들이었습니다. 한영자는 다른 캐디들과 함께 90도로 인사하며 고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라운딩 도와드릴 캐디입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골프백을 카트로 옮기기 시작했죠. 어머, 날씨가 정말 좋네요. 오늘은 꼭 좋은 스코어 나와야 할 텐데. 부인들의 밝은 대화 소리가 클럽하우스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영자는 예약자 명단을 확인하며 골프백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씩 체크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이름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최미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한영자의 머릿속에 고등학교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그 최미선일까? 하지만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클럽하우스 유리문이 열리며 나오는 여성을 보는 순간 한영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 거만하고 도도한 표정, 남을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몇백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은 골프웨어에 온몸을 감싼 최미선이었죠. 그녀는 한영자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최미선은 캐디들을 훑어보다가 한영자를 발견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너 혹시... 잠시 말을 멈춘 최미선이 한영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한영자 맞지? 최미선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영자에게 집중됐습니다. 다른 부인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한영자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한영자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으로 오신 손님이었기에 존댓말을 정중히 사용했죠. 안녕하세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최미선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세상에, 꼴이 이게 뭐야? 최미선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과장되게 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설마 너 여기서 캐디로 일하는 거야? 주변 부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아는 사이세요?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궁금해요. 최미선은 이런 관심을 즐기는 듯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런데 하하, 이게 무슨 일이야? 최미선의 웃음소리가
골프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영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고 견뎠죠. 아이고, 정말 세상 참 좁다. 명문대 입학했다고 자랑하더니 결국 캐디나 하고 있네. 최미선의 말에 동행한 부인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발견한 듯한 표정들이었죠. 한영자는 그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최미선 집에서 기사로 일했던 그 시절을 말입니다. 최미선은 늘 한영자를 기사 딸이라고 부르며 무시했었죠. 한영자가 전교 1등을 해도 각종 상을 받아도 최미선은 가난한 집 애가 공부밖에 할 게 뭐가 있겠어? 라며 인정하기보단 비웃었습니다. 아, 맞다. 최미선이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네 아빠가 우리 집 기사로 일했었지.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네 아빠가 우리 집에서 시중 들더니 딸도 똑같이 남 시중 드는 일하고 있네. 그 말에 한영자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모독하는 말을 들으니 참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캐디로서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영자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며 참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라운딩 잘 부탁할게. 예, 내 가방부터 옮겨. 최미선이 명령조로 말하며 다른 부인들을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인생 참 재미있죠? 명문대 나와서 캐디하고 있다니까요. 부인들이 더욱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어머, 정말 세상 일은 모르는 거네요.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건 좋은 일이에요.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우쭐해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한영자는 묵묵히 최미선의 골프백을 들어 카트에 실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마음의 상처였죠. 사모님들, 남편분들은 언제쯤 합류하신다고 하셨나요? 한영자가 최대한 정중하게 물어보자 최미선이 으스대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중요한 회사 일이 있어서 늦는다고 해. 우리가 먼저 라운딩하고 나중에 합류하기로 했어. 뭐, 전무급 이상 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 최미선은 자신의 남편이 전무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부인들도 최미선의 비위를 맞추려는 듯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역시 전무님 부인이시네요. 저희도 전무님 덕분에 이런 좋은 곳에서 라운딩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한영자는 속으로 씁쓸했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최미선은 변하지 않았구나 싶었죠. 여전히 남을 무시하고 자신을 과시하려고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영자는 골프카트 운전석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굴욕을 참아가며 현장을 체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진짜 현실이라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권력과 돈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직접 보고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홀에 도착하자마자 최미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인들이 최미선 주변에 둘러서서 마치 시녀들처럼 굽신거리는 모습이 역력했죠. 미선 언니, 오늘 샷 너무 좋은데요? 언니는 어쩜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아해요. 아첨하는 말들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최미선은 이런 대접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으며 우쭐해했습니다. 뭐 그럭저럭이지. 요즘 개인 레슨도 받고 있어서 자세도 고쳐지고 실력이 많이 늘었어. 사실 최미선의 골프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지적할 용기는 없었죠. 영자야, 거기 서 있지 말고 그늘막 좀 쳐줘. 햇빛이 너무 세잖아. 최미선이 채 티샷을 하기도 전에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한영자는 묵묵히 그늘막을 설치했죠. 물론
캐디들이라면 고객이 요청할 때 해주는 일이었지만 최미선은 마치 하인을 부리듯 했습니다. 티샷 순서가 되자 최미선은 거창하게 스윙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꼭 팔을 기록해야지 하지만 막상 공을 치자 공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러프에 빠진 공을 보며 최미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어머, 미선 언니 나이스 샷. 바람이 심하게 불었네요. 부인들은 명백한 미스샷임에도 불구하고 연신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한영자는 속으로 혀를 찼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영자야, 내 공 어디 갔는지 찾아와. 최미선이 손가락으로 러프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한영자는 무릎을 구부리고 풀숲을 헤치며 공을 찾아다녔죠. 보이지도 않는 공을 찾느라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이 뻘뻘 흘렀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두 번째 홀에서도 최미선의 횡포는 계속됐습니다. 야, 그늘집 가서 아이스 커피 좀 사와. 목말라 죽겠네. 다른 부인들도 편승했습니다. 저도 시원한 음료 하나요. 저는 과일 주스로 부탁해요. 한영자는 그늘집까지 뛰어가서 음료수들을 사왔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양손 가득 들고 오는 모습을 보며 최미선은 비웃었죠. 역시 서빙은 타고났네. 아빠 유전자가 그대로구나. 그 말에 한영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를 모독하는 말을 또다시 들으니 참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신분을 위장하고 캐디로서 일하는 상황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캐디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자신이 경영자로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요. 라운딩이 진행될수록 최미선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샷이 완전히 빗나가면서 공이 나무 뒤로 날아간 것입니다. 아, 진짜 짜증나. 최미선이 클럽을 땅에 내리쳤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다음 샷에서 만회하시면 돼요. 오늘 바람이 너무 이상해요. 부인들은 여전히 최미선을 달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최미선의 기분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죠. 영자야, 저기 가서 공 상황 좀 봐와. 칠 수 있는지 없는지. 최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한영자는 나무 사이로 들어가 공의 위치를 확인했죠. 나무에 가려져서 직접 그린을 공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무 때문에 직접 치기는 어렵고 옆으로 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영자가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자 최미선이 화를 냈습니다. 진짜 못해 먹겠네. 경기가 잘 안 풀리자 최미선의 명령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내 클럽 좀 닦아줘. 더러워서 어떻겠어? 거기 잔디 밟지 마. 라인 읽는데 방해되잖아. 물 좀 가져와. 목이 말라 죽겠어. 한영자는 마치 개인 시중꾼처럼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온갖 자비를 해야 했죠. 다른 부인들도 최미선의 눈치를 보며 한영자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서 있지 말고 우리 사진 좀 찍어줘요. 각도 맞춰서 예쁘게. 한영자는 캐디의 본업인 골프 보조보다는 온갖 자빌꾼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운드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미선의 티샷이 완전히 빗나가면서 공이 연못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물에 빠진 공을 보며 최미선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아, 진짜 열받네. 최미선이 골프클럽을 잔디밭에 내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한영자를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공 주워와. 한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연못에 빠진 공은. 하지만 최미선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캐디가 공 주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 공이 얼마짜린데. 빨리 들어가서 주워와.
다른 부인들도 최미선의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캐디가 해야 할 일이죠. 물에 빠졌다고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사실 보통은 물에 빠진 공이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워터해저드에 빠진 공은 새 공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았지만 최미선에겐 그런 매너는 없었습니다. 한영자는 연못가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물이 그리 깊지는 않았지만 진흙투성이가 될 것은 뻔했죠. 하지만 최미선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빨리 안 들어가? 내가 돈 내고 라운딩하는 건데 캐디가 이런 것도 안 해주면 뭘 해줘? 최미선의 목소리가 골프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습니다. 한영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막상 들어가려 하니 아찔했죠. 알겠습니다. 한영자가 연못 앞에서 신발을 벗고 물에 들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 골프카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 멀리서 세 대의 골프카트가 나란히 달려오고 있었죠. 드디어 남편들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최미선은 남편이 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남편들 오네. 아까까지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남편 앞에서는 품이 있는 모습을 보이려는 듯 했죠. 첫 번째 카트에서 내린 남성이 한영자를 보더니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한영자를 쳐다보는 그의 표정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놀라움이 가득했죠. 저분이. 그 남성이 한영자를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모님. 그 순간 골프장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최미선을 비롯한 모든 부인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사모님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성은 다름 아닌 태양그룹의 박영도 전무였습니다. 한영자의 남편 부하 직원이자 최미선의 남편이었죠. 박영도는 급하게 한영자에게 달려와서 90도로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여기서 뵙게 되다니 정말 뜻밖입니다. 최미선은 남편의 행동을 보고 사색이 됐죠. 여보, 그게 무슨... 하지만 박영도는 아내의 말을 막았습니다. 다른 남편들도 하나둘씩 카트에서 내려와 한영자를 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부회장님 와이프분 아니세요? 왜 여기서? 남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최미선은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박영도는 아내 최미선을 급하게 불러서 귓속말로 설명했습니다. 여보, 저분이 우리 회사 부회장님 와이프야. 태양그룹 며느리라고. 최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영자를 다시 바라봤죠. 분명 고등학교 때 가난한 기사의 딸이었던 한영자가 태양그룹 며느리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박영도는 계속해서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사교 모임이 다 회사 간부들 부인들 모임이잖아. 그런데 최고 위층이신 부회장님 부인이 여기 계신 거야. 다른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같은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창백해지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영도는 특히 더 긴장했습니다. 승진 평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회장 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꿈에도 몰랐죠. 사모님, 혹시 저희가 뭔가 실례를 드린 것은 아닌지 박영도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한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캐디로 일하는 동안 좋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박영도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부회장 부인이 캐디로 일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혹시 아내가 모르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까 걱정됐거든요.
박영도는 연못에 빠진 골프공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최미선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공 주워와. 최미선은 깜짝 놀라며 반박했습니다. 왜 내가 주워와야 해? 하지만 박영도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럼 누가 해? 당신 공이잖아. 박영도는 아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저분이 우리 회사 부회장님 와이프라니까. 내 승진이 달린 문제야. 기회라고. 최미선은 그제야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사교 모임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전무라는 지위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부인들이 자신에게 굽신거린 것도 남편의 직급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권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한영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최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무시해왔던 기사딸 한영자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박영도는 아내의 심경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승진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빨리 가서 공 주워와. 그리고 사모님께 정중히 인사드려. 최미선은 비싼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압박과 상황의 절박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못으로 향했죠. 아까까지 한영자에게 야, 공 주워와 라고 소리쳤던 자신이 이제는 직접 물에 들어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언니 괜찮겠어요? 다른 부인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의 남편 눈치를 보느라 바빴습니다. 모든 남편들이 한영자에게 극진히 인사하고 있었거든요. 최미선은 값비싼 골프화를 벗고 연못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시면서 온몸이 떨렸죠. 뜨거운 햇볕 아래서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땀이 뻘뻘 흘렀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에 비싼 골프복이 젖어갔지만 감히 항의할 수 없었죠. 한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복수를 하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당한 굴욕이 이런 식으로 되갚아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현장의 실상을 깨닫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미선이 드디어 공을 찾아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골프공을 들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아까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후 라운딩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남편들은 한영자를 극진히 모셨고 부인들은 지금까지 무례함은 어디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조심스러워했죠. 특히나 부인들은 샷을 칠 때마다 공을 주우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최미선은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눈치만 보고 있었죠. 라운딩이 끝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편들은 한영자 주변에 둘러서서 극진히 모시고 있었고 부인들은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뒤따라오고 있었죠. 특히 최미선은 젖은 골프복 때문에 몸이 불편했지만 감히 불평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모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박영도를 비롯한 임원들이 연신 인사를 했습니다. 한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저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라고 답했죠.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는지 모릅니다. 클럽하우스 입구에 도착하자 익숙한 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태양그룹 부회장 전용차였죠. 그리고 차 옆에는 정장 차림의 이경훈이 서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직접 아내를 마중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한영자가 반갑게 손을 흔들자 이경훈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죠. 회사 간부들과 그 부인들이 한영자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거든요. 박전무, 김이사, 정 차장. 이경훈이 부하 직원들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들이 여기 있는지, 그리고 왜 아내와 함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한영자가 남편에게 다가가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왜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날도 더운데. 이경우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몰래 캐디 일을 하는 건데 눈에 띄면 안 되잖아. 오늘 일은 괜찮았어? 혹시 힘든 일은 없었고? 힘들긴요. 오늘 라운딩에 고위급 인사님들이랑 와이프분들 덕에 편하게 일했네요. 한영자가 미소 지으며 말하자 이경우는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고위급 인사들이라니? 박영도가 앞으로 나서서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모님과 함께 라운딩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줄지어 인사했죠. 이경우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계셨구나. 그런데 내 아내가 캐디로 일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라운딩 중에 알게 됐어요. 박영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경우는 아내 한영자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밝은 모습이어서 안도했죠.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수모를 당했을까봐 걱정했었거든요. 아내가 웃으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걱정이 한결 덜어졌습니다. 여보는 정말 대단해. 이런 경험까지 하면서 현장을 배우려고 하다니. 이경훈이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다정한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부러운 시선을 보냈죠. 반면 박영도와 최미선 부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박영도는 승진 걱정에 아내를 다그치기만 했고 최미선은 젖은 옷차림으로 초라한 모습이었죠. 부부간의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영자는 이경훈의 팔에 기대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임원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극진히 인사하고 있었고 부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죠. 특히 최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영자가 최미선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죠. 최미선은 떨리는 마음으로 한영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한영자가 부드럽게 최미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미선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죠. 네. 한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골프 연습 더 해야겠더라. 그 실력으론 남편 승진 못 시키겠던데? 그녀의 말은 아까의 수모에 대한 은근한 한방이었고 부드러운 말투 속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영도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죠. 사모님이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 최미선의 표정을 보고 짐작할 수 있었죠. 내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한영자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을 도와주려면 자신부터 성숙해야 하는 거 아닐까? 최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권력을 과시하려고만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한영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었죠. 최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좋은 경험이었어.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미서나 골프도 좋지만 사람 공부도 해야 해. 그래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 한영자의 조언에 최미선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 상황을 감지할 수 없었던 남편 이경훈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만 가볼까? 한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라탔죠. 이경훈과 한영자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박영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일로 승진은 글렀을 것 같았거든요. 최미선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경훈이 차 안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했어. 한영자는 창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단순한 굴욕의 시간이 아니라 소중한 교훈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경우는 아내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한영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죠. 오늘 하루 겪은 일들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도 의외로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이경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정말 안 힘들었어? 솔직히 말해줘.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죠. 한영자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힘들어 보여요? 오히려 밝게 웃는 모습에 이경우는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박전무 와이프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야? 라운딩 중에 뭔가 있었던 것 같던데. 이경훈의 세심한 질문에 한영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최미선이라고. 한영자가 말을 시작하자 이경훈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저를 많이 무시했어요. 아빠가 그 집 기사로 일했거든요. 이경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내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오늘 힘들었겠네. 처음엔 그랬죠. 한영자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저를 기사 딸이라고 부르면서 무시하고 온갖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그늘막 쳐라, 커피 사와라, 공 주워와라, 정말 종 부리듯이 했어요. 이경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걸 왜 참았어? 당장 정체를 밝혔으면 됐잖아. 그럼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한영자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진짜 캐디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한영자는 오늘 겪은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최미선이 얼마나 거만하게 굴었는지, 다른 부인들이 어떻게 아첨을 떨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함부로 대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놨죠. 정말 화가 났어요. 특히 아빠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한영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이경우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화가 났습니다. 부회장 부인이라는 걸 모른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참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여보, 한영자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그 사교 모임 말이에요. 부인들이 최미선한테 너무 굽신거리더라고요. 마치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한영자의 관찰력은 예리했습니다. 전무 부인이라고 해서 그 정도까지 비굴하게 굴 필요는 없는데 말이에요. 이경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우리 회사 분위기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리고 최미선도 뭔가 자신만만했어요.
마치 자기가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요. 이경우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박 전무가 뭔가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영자가 동의했습니다. 부인들이 그렇게 무서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이경우는 회사 내부 문제일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내일 당장 감사팀에 지시해서 조사하도록 할게. 조심스럽게 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으니까. 한영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이경우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경우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감사팀장을 불렀습니다. 박영도 전무에 대해서 내부 감사를 실시해 주세요. 특히 접대 관련해서 꼼꼼히 조사해 보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감사팀장이 물어봤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요. 조용하게 진행하되 철저히 해주세요. 이경훈의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후 감사팀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박영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각종 접대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전무님이 부인들의 사교 모임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감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다른 임원들의 부인들이 박 전무 부인에게 비싼 선물을 주고 그 대가로 승진이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경우는 경악했습니다. 그럼 사교 모임이 사실상 부정청탁의 창구였다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직접적인 금전 거래는 아니었지만 부인들을 통한 우회적인 로비 활동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영자의 직감이 옳았던 것입니다. 부인들이 최미선에게 굽신거린 이유가 단순히 남편의 직급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경우는 즉시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 역시 분노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즉시 조치하세요. 며칠 뒤 박영도는 결국 해임됐습니다. 사교 모임과 연루된 다른 임원들 역시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피할 수 없었죠. 한동안 회사 전체가 뒤숭숭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에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한영자의 용기 있는 개입이 회장실에서까지 회자되기 시작했죠.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조직 내부의 물줄기는 분명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경훈이 조용히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들 그냥 덮였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고마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 한영자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부정을 척결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죠. 박영도의 해임 소식이 알려진 지 며칠 후 골프장에는 평상시와 같은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여전히 캐디로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죠. 다른 직원들은 그가 태양그룹 부회장 부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한영자도 그런 현재 상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영자 씨,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동료 캐디가 말하자 한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고객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때 골프장 입구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한영자는 깜짝 놀랐죠. 박영도와 최미선이었습니다. 두 손에는 명품 쇼핑백들을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박영도는 평소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해임 후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자신만만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최미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했던 모습 대신 수척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한영자 씨 계신가요? 박영도가 안내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캐디 대기실을 가리키며 저쪽에 계실 거예요 라고 답했죠. 한영자는 그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분명히 해임된 것과 관련해서 찾아온 것 같았거든요. 사모님, 박영도가 한영자를 발견하고는 급하게 달려와서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최미선도 뒤따라와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주변에 있던 다른 캐디들이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한영자에게 사모님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한영자가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박영도는 들고 온 선물들을 한영자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영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에요. 사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최미선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날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그들의 사과는 겉으로 보기에는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영도가 계속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진짜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명품 가방이랑 액세서리 몇 개 준비했는데요. 부디 제 진심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박영도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부회장님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한영자는 그 순간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복직을 바라는 마음에서 온 것이었죠. 선물로 마음을 움직여서 남편에게 좋은 말을 해달라는 속셈이었습니다. 박 전무님, 한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선물들은 다시 가져가세요. 박영도와 최미선은 당황했습니다. 사모님, 제 진심을 받아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이라고 했니? 한영자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라면 선물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요. 최미선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사모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날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미선아. 한영자가 최미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고 있는 것 같구나. 네. 최미선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너가 잘못한 건 나에게 무례하게 군 것뿐만이 아니야. 한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권력에 아부하며 약한 사람은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잘못된 거지. 박영도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요? 한영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선물로 해결하려고 하고 복직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말에 박영도와 최미선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자신들의 속셈이 완전히 간파당한 것이었죠. 사모님, 그런 게 아니에요. 박영도가 변명하려 했지만 한영자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한영자의 단호한 태도에 박영도와 최미선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최미선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박영도도 뒤따라 무릎을 꿇으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두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빌어서 골프장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박영도와 최미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빌었죠. 하지만 한영자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런 식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반성은 선물이나 눈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박 전무님, 한영자가 박영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사 복직은 불가능해요. 이미 결정된 일이고 그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박영도와 최미선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선물들을 다시 챙겨서 떠나야 했죠. 한영자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난 후 한영자는 캐디로서의 마지막 근무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경험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처음 캐디복을 입고 설렜던 날부터 최미성과의 만남, 그리고 박영도 부부의 사과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한영자 씨,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동료 캐디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이제 막 일에 익숙해졌는데 한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요. 물론 그들은 한영자가 골프장의 새로운 경영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어디서 일하시게 돼요? 팀장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여기서요. 한영자가 골프장을 가리키며 말하자 모두들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일하게 됐어요. 일주일 후 골프장 전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태양그룹 회장과 부회장이 직접 참석한 자리였죠.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회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 골프장의 경영을 맡게 될 새로운 경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때 한영자가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캐디복만 입은 모습을 봐왔던 직원들은 완전히 놀랐죠. 특히 함께 일했던 캐디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이 골프장을 경영하게 된 한영자입니다. 한영자의 인사에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캐디로 일했던 그가 경영자라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한영자는 태양그룹 부회장의 부인이시고 현장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 동안 캐디로 일하셨습니다. 직원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가 사실은 재벌가 며느리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한영자의 겸손하고 성실했던 모습을 기억하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영자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위에서 본 것과 아래서 느낀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앞으로 모든 직원분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골프장을 만들겠습니다. 그 후 한영자는 본격적인 개혁에 나섰습니다. 먼저 캐디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했죠. 휴게실을 새로 단장하고 근무 시간도 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들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고객이 있으면 즉시 보고해 주세요. 한영자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인격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고객 응대 교육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자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죠. 복지 혜택도 대폭 늘렸습니다. 경영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캐디 동료가 한영자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줄 몰랐어요. 한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골프장이 운영되는 거잖아요. 몇 달 후 골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더욱 밝고 적극적으로 일했고
고객들도 그런 분위기를 느끼며 만족해했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영자는 골프장을 둘러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캐디들이 웃으며 고객들을 응대하고 고객들도 예의 바르게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이 아름다웠거든요. 여보, 어때? 많이 바뀌었지? 이경훈이 아내 옆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한영자가 만족스럽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캐디로 일하는 게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신이 대단해. 현장을 직접 체험하려는 용기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었어. 이경훈이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한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갈 거예요. 석양을 받으며 빛나는 골프장을 바라보는 한영자의 눈가에 행복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진정한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땀 흘리며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영자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작은 변화라도 실천하려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 모두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따뜻한 관심과 존중을 건네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인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연만사였습니다.